안녕하세요. 이춘의 흑상만사 시작합니다. 2025년 1월 개관할 예정인 창원 민주주의 전당의 이름을 놓고 지금 시민사회가 뜨겁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초대 손님은 유주환 민주주의 전당 건립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고맙습니다. 창원 민주주의 전당은 그 3.15 당시 김주호 열사의 시신이 인양된 바닷가, 또 3.15 이거 해양공원에서 지금 건립되고, 지금 이제 가림막이 이제 철거됐더라고요. 네네. 예, 먼저 민주주의 전당의 제안 과정, 그다음 배경,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창원 민주주의 전당 관련해서는 2018년부터 시민사회단체에서 많은 고민들이 좀 있었고, 그 내용들을 창원시에 전달을 하면서 창원시가 그 내용들을 좀 받아들이고, 그래서 2019년 2월경에 민주주의 전당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 구성위원을 보면 전체 공동대표 5명으로 되고, 나머지 이제 위원들과 위원들 중에는 학계 우리 교수들, 그 다음에 전문가들, 그리고 그 도의회, 그 다음에 창원시의회, 그리고 창원시청 관계자, 이렇게 해서 전체 한 20여 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위치는 마산 하포구 월포동이라는 그 김주일 열사 시신 인양지 바로 근처에 네. 예를 들면 자리를 하고 있고, 전체 규모는 9,000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3층 규모의 한 8,700제곱미터 정도의 규모로 건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국비를 포함해서 전체 한 39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해서 건설이 되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제가 최근에 가서 보니까 공정률이 한 87% 정도? 이 정도 지금 완공이 되어 있고, 내부공사 포함해서 주변 정리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은 올 11월경에 다 오픈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전체 오픈을 통해서 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제안은 그 시민사회가 한 거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시민단체들, 그런 경우들 하고, 또 실제로 2019년 뭐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 이제 민주정부하에서 또 우리 여기서도 경남도지사도 또 창원시 허성무 시장이 많이 노력해갖고 이게 협조 끝에는 이루어진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주라든지 부산의 경쟁을 우리가 물리치고 할 수 있었던 건데, 그런데 이제 현재 명칭 문제를 두고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창원시에서 민주주의 전당 건립을 위해서 처음에 시작하는 당시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 있었습니다. 네. 적어도 우리 지역이 전국 어디에서 보더라도 3.15 의거와 부마민주항쟁과 6월 항쟁의 정신들이 고취되어 있는 민주항쟁의 도시다라고 하면, 이것들을 좀 뭔가 좀 새롭게 개성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다들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내용들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인데, 이 추진하는 과정에 보면 보수단체들은 거의 참여도 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 다음에 그들 또한 어떤 형태로든 자기 의견을 내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완공돼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정부가 바뀌는 과정에서 보수단체들이 자기들도 같이 함께 숟가락 한 개 올려놓고 싶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요구 내용들을 좀 담아내고 싶은 이런 요구가 있다 보니까, 지난 7월에 있었던 공청회를 통해서 자신들도 여기에 맹칭에 참여하고, 그 맹칭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자 자유라는 이름까지 넣어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때문에 지역에서도 저희들도 각종 논의들을 거치라는 과정에 추진위를 통해서 같이 논의를 했고, 이번에 이렇게 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저히 못 갈 수 없다, 이건.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임시회의를 통해서 소집을 하고, 그래서 이 맹칭 관련된 것들을 정확하게 지방자치단체에 시장한테 예를 들면 이 부분 관련 정정 요구를 하더라고 했는데, 그 부분들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태가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추진위에서 지금 이제 제안하는 명칭은 어떤 거죠?
네, 저희들 추진위에서는 지난 6월 달에 네. 추진을 지금 현재까지 마지막으로 했던 건데요. 그 6월 추진위에서 가업 오픈을 앞두고 시민공청회를 열기 위해서 전체 추진위원들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추진의 그 실무자가 냈던 그 내용을 보면, 명칭 내용을 보면 마산민주주의전당, 두 번째가 한국민주주의전당 마산기념관, 네. 세 번째가 마산민주기념관, 네 번째가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다섯 번째가 마산민주화운동기념관, 이렇게 5가지를 제안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주민위원들이 논의를 하면서 이런 내용으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시민들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뭐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적어도 우리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들을 좀 잡고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논의한 결과 3가지로 좀 압축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가 첫 번째가 한국민주주의전당, 두 번째가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창원시 마산민주주의전당, 이렇게 3가지를 압축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보자, 이렇게 정리를 했던 거였어요. 워낙 이 민주주의 전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운동을 갖다가 그러니까 기리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건립 계획이 그런 것이죠. 그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국비를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쪽에서 보수단체에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은 뭐죠? 어떤 이름이죠? 보수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8월 23일 공청회 때도 그 이야기를 한 거지만 실제 자유라는 이름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네. 자유라는 이름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네. 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게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이렇게 너무 정말 강복절을 경축사에서도 막 몇십 번을 외치는데 그들이 그 이름이 한국자유민주주의정당, 한국자유민주시민의 전당, 창원시 자유민주주의집. 네, 그래서 공청회 당시에 나왔던 자유자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요구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얼마 전 창원시에서 시 관계자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해가지고 자기 내부 문건을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 내용에 보니까 총 5가지로 또 정리를 했더라고요. 네. 그 첫 번째가 한국민주주의전당, 저희들이 네. 제안했던 그 내용. 두 번째가 창원시 마산민주주의전당. 네. 세 번째가 한국자유민주주의전당. 네. 이렇게 자유자를 꼭 였자 이랬으니까. 그 다음 네 번째가 한국자유민주주의 전당. 다섯 번째가 창원시 자유민주주의전당. 뭐 이렇게 5가지를 요청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왜 그들은 그렇게 자유를 좋아합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부터 네. 각종 행사나 심지어는 해외 순방 나가서까지 예를 들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얘기한 자유라는 말에 같이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고 오히려 그 자유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신들이 지역에서 뭔가 새로운 거점을 형성하고 자기들의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업무가 숨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난 진짜 이 이념적인 그냥 스스로를 갖다가 보수 언론의 기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자도 하는 얘기가 너무 이념적인 성격이 강하다. 응? 이념적인 성격이 강한 자유라는 걸 넣어갖고 민주주의 전당을 개간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뭐 너무 비슷비슷한 거예요. 우리 보면 우리 지역에서 지금 이름을 갖다가 계속 이름을 마산 국화축제를 갖다가 가고파 국화축제로 해갖고 이은상을 부활을 시키고 3.15의 3.15 의거의 성격을 갖다 약화시키고 또 부마 항쟁 도로를 갖다 명칭을 무산시키고 이런 거 보면 우리 지역의 역사성을 지우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름을 자꾸 바꾸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체성을 갖다가 심지어는 어제 우리 마산 마산 오동동에 있는 소녀상 인권 자주평화 달을 위한 다진 비에 그것도 마산 성매매 여성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는 매춘부 여성의 도시를 만든다는 거예요. 진짜 피를 토하고 싶은 이 이름을 바꿔서 우리 정체성 뺨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이 기도들인 것 같은데 지역이지만
지역이지만 윤석열 정권의 이 역사 지우기, 역사 왜곡 이거와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죠,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덧붙이자면, 그 당시 공청회 때도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유란 얘기를 꼭 넣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도대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당신들만 고생했냐? 적어도 이 나라에서 6.25 전쟁 당시에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군인들이 예를 들면 죽어갔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보면 진동, 예를 들면 전쟁비가 있던 것처럼 진동에서도 수많은 국군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이 죽어갔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민주주의는 당신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인정할 수 있도록 자유란 단어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제 거기서 소녀상에서도 그 얘기야. 네. 거기서도 서북상 그 얘기하면 전적비 얘기 아무래도 세미나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매일 거기서 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자면 둘이 입이 막 정말 계속 시의회, 도의원 이런 사람들이 막 이 말들을 보면 근데 저는 어제 그 얘기 들으면서 거기서 그렇게만 죽었나? 전쟁하지도 않은 그 고관리 바로 서북산 밑에 고관리에 미군 폭격으로 해서 죽었고 맞습니다. 얼마나 많은 보도 연맹으로 사람들이 죽었던 그렇죠. 그 얘기는 안 하고 그 얘기만 막 하고 이렇게 있어요, 진짜.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예를 들면, 그 당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는 거라면, 우리 사회 보면 어디나 가면 전적비가 다 세워져 있고, 네. 그리고 전쟁 기념관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전쟁 관련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수호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그것을 기리겠다면 거기에서 다 기리고 있고, 다만 저희들은 민주주의 전당 건립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최초로 예를 들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노력했던 3.15 어거나 그 다음에 부마민주항쟁이나 6월 항쟁이나 이 과정에서 있었던 희생자들을 기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숭고한 정신들을 개선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 목표와 취지가 민주주의 전당에 담겨 있어야 되는 건데, 전쟁을 얘기하고 거기서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발 당한 상태라고 하는데 누가 왜 고발을 했습니까? 지난 7월 23일 날 있었던 마산 합포구청에서 네. 민주주의 전당 관련된 그 시민공청회가 있었더랬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공청회를 쭉 진행하는 과정에 KBS 기자분이 저한테 이제 그 민주주의 전당 관련 진행 관련돼서 인터뷰를 잠깐 하자 그래서 제가 로비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비에서 이제 인터뷰가 끝나고 잠깐 대기하는 사이에 내부에 이제 그 전체 공청회 마무리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있는 이제 시민분들이 쭉 바깥으로 홀로 나오고 있는데, 그 입구에서, 로비 입구에서 보수단체 이분이 피켓을 들고, 주임한 회장은 물러나라. 왜요? 문의만 진보라고 얘기하는 민주단체들, 거울만 민주단체들, 그만둬라. 이런 얘기를 막 고함을 지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소린가? 라고 쳐다봤더니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저기 보세요. 저기 민주노총 출신, 가짜 민주, 저 사람들 빨갱이 집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 머리 꼭대기 나가지고 바로 달려갔죠. 방금 당신 뭐라 그랬어? 다시 한번 얘기해봐. 빨개는 그랬어? 다시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맞잖아요. 이렇게 막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그들이 들고 있는 피켓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주임한 3.15 그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있는 주임한 그 회장 물러나라. 문임한 민주인 단체들 예를 들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막 기록하고 있어서 무슨 이따위 그걸 들고 있냐면서 제가 발로 툭 찼어요. 네. 그랬더니만은 막 저한테 막 달라드는 거예요. 네. 근데 중간에 거기에 동영상을 보시면 그 중간에 창원시청의 행정국장이 중간에 있어서 말렸어요. 네. 그래서 본인하고 저하고는 손끝도 닿지 않았고, 다만 제가 피켓을 잠깐 발로 찬 게 있는데, 그거 끈으로, 창원 중부경찰서에, 마산 창원 중부경찰서에, 재물 손괴, 그리고 폭행죄, 이렇게 해가지고 고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월 23일 날, 네. 마산 중부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아니, 그 공청회를 참가했던 그 기자님께서 하신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보수단체들의 특징이 이기적이고 권력적이고 폭력적이라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구마구 지금 이제 막 박치기 하는 박치기 공룡처럼 막 이렇게 한다고. 근데 저는 어떨 때 보면 우리는 이렇게 물리적인 충돌을 안 하려고 애쓰는 편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들은 막 필살기가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해갖고 막 폭력을 유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맞습니다. 들어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막 이렇게 말들도 너무 험악하게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요즘에 그걸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얘기가 나요.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 군사 쿠데타를 막 유발시키는 것 같은 말을 갖다가 스스로도 이 보수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너무 조직적으로 이름을 막 지우는 것들이 막 곳곳에서 우리 역사가 퇴행되다가 이게 어떻게 만약에 이름이 바뀌어진다면 정말 너무 창피한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 지역이 매일매일 자랑한 게 우리는 3.15 의거와 북한 민주항쟁이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갑자기 이 대통령 하나 잘못 뽑고 지방의회 이렇게 해서 압도적으로 쟤네들이 그 보수 쪽에서 되다 보니까 이게 모든 이때까지 민주적인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성과들이 다 퇴행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회복하기 어렵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기서 제일 화가 나는 게 그 창원시의 입장입니다. 예. 창원시. 예. 왜냐하면 창원시는 이 민주주의 전당 건설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민주주의 전당 명칭과 관련해 창원시는 어떤 입장입니까? 창원시라고 하기 전에 그래도 창원시의 최고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창원시장부터 손태화 창원시 의장,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창원시 의원들, 이분들이 조직적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역의 그 보수의 예를 들면 새로운 이름들을 걸고 나쁜 사람들이 부지런하면 더 문제야. 그것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니까 이 일들을 담당하고 있는 창원시의 공무원들조차도 심지어는 거기에 편성해서 따라가고 있고, 저희들이 예를 들면 민원을 얘기하면 그것을 뭐 대수롭게 생각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창원 시민사회 단체에서 지난번에 그 명칭명령 관련건, 그다음에 국가축제 관련건 뭐 등등 여러 가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 창원시와 관련해서 면담 요청을 하자고 했던 게 한 가지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그 민주주의 전당 관련해서 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의 그 논의 과정을 패싱하고 공청회를 추진했던 것에 대한 항의와, 그 다음에 다시는 이러지 않게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 그리고 앞으로 그 민주주의 전당 건립된 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임시회의를 요청했었는데 그조차도 묵살하고 지금까지도 예를 들면 임시회의를 열지를 않고 있는 상태고, 제가 며칠 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임한 의장을 통해서 저들이 얘기한 것은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딱 9월 30일 정도에 임시회의를 열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좀 교묘하게 또 다시 역으로 추정해서 보니까 최근에 지금 이제 창원시의회가 민주주의 전당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를 넣어서 명칭 변경하려고 하는 그것이 지금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들이 추석 전후로 해서 완료된다고 봤을 때 이것이 지난 국가축제처럼 예를 들면 명칭 변경이 완료되고 그러고 나서 임시회의를 열어서 그 속에서 미안하다 라고 그냥 하고 끝낼 거 아닌가. 지난번에 국가축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시민 의견들을 갖다가 이 추진위원회 입장들을 안 받아들이겠다는 게 그게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청회조차도 사실은 지난번 저희들 이제 마지막 6월달 추진위 회의를 통해서 아까 3가지를 압축했고, 이 3가지 중에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공청회에서 좀 홍보해서 예를 들면 여론조사를 수렴하자라고 했던 건데, 그 공청회를 저희들의 어떤 형식으로 어떤 요구로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을 미리 사전에 저희들 추진위원회가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가 추진을 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한 것에 대한 항의를 하자고 한 게 임시회의 이제 소집 요구였는데, 이번에 명칭 관련해서도 지난번 공청회가 마치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하고, 그 다음에 시 공무원이 조사한 자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가 들어가 있던 요구한 3개를 포함한 내용으로 해서 이번에 일방적으로 자기 내부의 회의 구조를 통해서 마무리 짓겠다. 이게 시청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2019년도에 처음으로 민주주의 전당 건립 추진회가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2019년, 2020년, 지금 6년째 지금 이렇게 추진위원 활동들을 하고 있다가 네. 갑자기 느닷없이 저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진짜 이게 뭐 룰이 없네, 룰이 없어. 예, 지금 특히나 이게 창원시 그 시장님부터 시의원 구성을 보면 국민의힘이 그 시의원이 다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주의 전당 명칭도 그들의 이념 논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닐까 해서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번 저희들 국가축제 관련해서, 시의회 저희들, 뭐, 심지어는 예를 들면 방청석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것 또한 예를 들면 편법을 해가지고, 보수단체들은 들어가 있고, 저희들은 못 들어가가지고 밖에서 모니터만 보면서 저희들이 이제 그걸 했는데, 시청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진행한 것으로 보면,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다수거든요. 그래서 가관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차와 과정, 그러니까 시의회의 각종 위원회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들을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자기들의 거수기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명칭을,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고 있긴 하지만 이번 예를 들면 민주주의 전당 관련해서도 그렇게 가지 않겠냐라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아니, 특히나 이 민주주의 정당은 국비로 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바로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전당으로 이렇게 했고, 그걸 맞습니다. 국비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지금 5년 동안 계속 추진해왔던 이 시민단체의 모든 의견을 묵살하고 그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이 민주주의 전당 건립 관련해서 최초 이제 심사위가 제안해서 창원시가 받아들이고 네. 이것을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거든요. 예. 심지어는 예를 들면 국가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부분들을 다시 수정 보완해가면서까지 어렵게 해서 국비를 타냈고, 저 390억 주면 국비가 121억이에요. 국비가. 그리고 이제 경남도에서 40억 5천만 원 정도를 제안하고 창원시가 220억 정도를 출연하면서 사실 이게 완성된 건데, 이거 만약에 잘못되면 네. 우리가 그 민주주의 전당을 처음에 건설하겠다고 예를 들면 건립하겠다라고 했던 그 취지가 훼손된 과제로 만약 이것이 완성됐을 때 저도 국가 차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네, 진짜 그럴 것 만약에 저희들 입장에서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국가에다가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감사 청구를 하면 어쩔 건가. 네. 이런 고민도 있는 거죠. 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이거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응? 이걸 갖다 싹 성격을 바꿔놓고, 이 민주 시민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곳이, 저는 이제 김용만 의장님으로부터 얘기 들었거든요. 거기가 김주열 시신 인양지라고, 우리 전국에서 민주주의 운동을 갖다 역사문화적인, 사건을 갖다 역사문화재로 한 유일한 곳이어서, 네. 거기가 부식값이 안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했었잖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부식값. 그랬기 때문에 그곳은 김주열 씨 열사가 우리 마산에게 남겨준 것이랑 마찬가지인데. 네, 맞습니다. 그 당시 3.15 그 당시에 많은 마산 시민들이 총 맞았던 게 바로 그거였잖아요. 빨갱이라는 얘기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권에 반대하면 그것들이 오열이다, 빨갱이다. 그래서 그랬던 역사가 있는데 이 너무 말들을 많이 함부로 하고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진짜 쿠데타로 난다면 이제 우리 유조한 원장님, 유조한 원장님이나 막 다른 분들 이 빨갱이라는 말이 얼마나 그런 엄청난 끔찍한 말이잖아요. 예전에 네. 그것 때문에 죽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딱 증명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용서하면 안 되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여기저기에 진짜로 막 극우 박치기 공룡처럼 온 곳을 다 휘젓고 있는데 마산 국가축제 명칭도 이제 가고파 국가축제로 바뀌어갖고 이 이은상한테 면죄부를 주고 민주주의 정당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시민사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참 문제입니다. 이게. 네, 맞습니다. 네. 현 사태를 보면서 저는 이게 단순히 우리 지역 문제를 넘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기점으로 해서 자유라는 단어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 노산 연상 가고파라는 이름으로 실제적으로 저들이 지금 제가 이제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이렇게 저렇게 확인한 정보에 의하면 저들이 가고파 기념관을 새롭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정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가고파 기념관을 건립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가고파 뭐 가요 축제 네. 이걸 추진하고 있는 것도 좀 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가고파 기념관 건립, 가고파 그 뭐 가요제, 네. 그 다음에 가고파 뭐 백일장, 가고파 축제, 뭐 가고파 국가축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가고파를 거점으로 하고 중심으로 해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보수들에 대한 대결집과 그 다음에 지역 사회를 자기들이 거점화시키려고 하는 거대한 좀 뭔가 의무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놓고 보면 우리 시민사회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는 게 고민인데, 저는 솔직히 아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네. 지난 국가축제 맹칭 변경 관련 건도 마찬가지고 이번 민주주의 전당 맹칭 관련 건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지역에 보면 전국적으로 뭐 예를 들면 유명한 네. 3.15 기념사업회, 부마 민주항쟁 기념사업회, 6월 항쟁 기념사업회 등등 이름 있는 기념사업회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기념사업회에는 보면 대학 교수들을 비롯해서 유능한 분들이, 인재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축제의 명칭 변경 관련 건 때나 민주주의 전당 관련 명칭 변경 관련 지금 현재 상황이나 누구 하나 제대로 여기에 자기 이름을 걸고 나서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잘 보이지 않고, 또 그 과정에서 지자체가 자기들의 무기인양 이야기하고 있는 지방세 지원 관련된 국고 보조금이나 뭐 지방세 보조금이나 이런 것처럼 예산 지원 관련된 건들을 가지고 그 단체들을 예를 들면 막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민사회 단체들이 그 보조금이 줄어들까봐, 보조금이 끊길까봐 걱정하는지 우려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라도 뭐 기자회견 때든 예를 들면 각종 뭐 항의 집회 때든 제대로 나서지 않는다, 이런 것이 너무 보여서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요.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지방시의 보조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네. 못 받으면 기념사업들 축소하고 줄여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거 지원금 더 받아서 조금 더 모양이니까 하겠다고 우리 목소리 제대로 못 내면서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 지역에서 극우 보수는 더 강화되고 발전될 거고, 우리 민주 시민들의 목소리들은 자꾸 기어들어가고 더 예를 들면 없어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쉬움이 드는데요. 그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지역에 보면 창원 통일 마라톤 대회라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 20년이 넘어가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조직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조직위원회에서 창원시로부터 매년 11월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7천만 원 가까이 돈을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근데 그 예산을 올해는 제로 지원을 아예 끊겨버렸어요. 못 주겠다, 이제 너희 단체는 라고 해서. 그런데 조직위원회와 노동단체에서 뭐라고 했냐면, 좋다, 안 받겠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17반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사까지 하겠다 라고 해서 하프 코스 10km, 5km 하던 것들을 줄여서 5km만 하겠다. 이번에는 여러분들 미안하다, 참가 달리면 여러분들 미안하다, 우리 5km만 하겠다. 그러니 여러분들 힘 모아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까지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예를 들면 결기가 자체로, 그렇죠. 이런 결기가 자체가 필요하죠. 싸워야 네. 다시 이것이 재발되지 않는다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아니요, 3.15 이거와 부마 민주항쟁, 6월 항쟁 자랑만 할 게 아니라, 이 자랑하고 막 기념만 할 게 아니라 계승을 안 하니까, 계승을 하려고 한다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단호하게 나서야죠. 그죠? 맞습니다. 예. 내내 기념만 하고, 막 사업만 하고. 저는, 그래서 어떨 때는 보면 이제 실제로 돌아가면 실무자들이 내내 그거 정산하느라고 바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뭐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들이 그냥 이 지방에 있는 문제들이 이렇게 되면 이제 고착화되잖아요. 굳어지잖아요. 굳어져 다 이걸 다시 되돌리려면 훨씬 더 힘들 텐데, 우리가 진짜 지역 사회 모든 단체들이 연대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사실은 이제 뭐 지방 정권을, 도지사나 창원시장까지 포함해서 지방 정권을 바꿔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각종 축제나 그다음에 뭐 민주주의 전당 건립 관련된 것들을 만들기 시작한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지방 정권을 바꾸기가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네. 정말 오랜 역사 속에서 정말 힘겹게 바꿨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사업들도 할 수 있었던 건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우리 꺾이고 무너지면 또다시 몇십 년을 더 퇴보하고 몇십 년을 걸려서 다시 이 시절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가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문제, 왜 저들은 저렇게 많은 반발과 싸움을 그 각오하고서라도 저렇게 역사를 바꾸려고 할고 이름을 바꾸려고 할까라는 생각이면 미래의 권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바로 역사를 지우는 것들이 자기의 미래의 권력을 창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 맞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왜 역사를 이 역사가 지금 우리의 오늘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지 우리가 좀 우리 시민 단체들부터도 이게 좀 다시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진짜 이름이 있는 그 교수들하고 매일매일 세미나하고 심포지엄하고 그럴 때 나서도 교수들 뭐 하는 겁니까, 진짜? 네, 맞습니다. 그 문인들도 뭐 하는 겁니까? 진짜. 같이 공동 기자회견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예. 하면 좋을 텐데. 몸 막 네. 도사리고. 네, 혹시 뭐 지자체에서 자기들한테 뭐 하나 안 내놓을까봐 그러니까. 걱정하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때까지 그렇게 3.15 이거, 그러니까 벌써 3.15 이거의 역사와 부마 민주항쟁의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계승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추가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십시오. 예, 제가 그 이춘의 세상만사라는 유튜브 방송 출연 제안을 받고 지금까지 촬영했던 자료들을 쭉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정말 여기에 출연하시는 분들이 정말 지역사회에서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꼭 실천하고 같이 함께 만들어 가야 될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 방송에 대한 뭐 구독, 좋아요,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런 좋은 방송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되고 그다음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 보고 하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하려고 하는 우리 지역의 민주와 관련된 그리고 민주주의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개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의 지름길이 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여기 마지막 바람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 원래 지역민들은 지역사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역사란 항상 거대 담론으로 각인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심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지역사회 또한 크고 작은 물줄기에 의해 형성된 작지 않은 호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수가 가장 큰 특징은 물갈이가 없어 골물대로 골문 상태를 쓴 걸 주목해야 합니다. 즉 지역사회에 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이들이 대물림된 기득권이 되어 역사 무관심이라는 틈을 타 지역사회를 호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이춘의 세상만사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